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책 한 권을 다 읽었는데 며칠 뒤에 그 책 내용이 뭐였지? 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이요. 제목은 기억이 나는데 내용은 떠오르지 않고 읽으면서 분명히 이거 진짜 좋다 했던 문장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상황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지? 책을 읽는 게 의미가 있긴 한 건가?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책의 내용이 대부분 휘발될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독서를 대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잘못됐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책 읽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실 테니까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885년에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란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실험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실험 대상이 돼서 의미 없는 단어 수백 개를 외운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측정한 실험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외우고 나서 딱 20분이 지나면 42%를 잊어버렸고요. 하루가 지나면 67%가, 한 달 후에는 80% 가까이가 증발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망각곡선이라는 건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기계입니다. 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정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길을 걷다가 보이는 간판, 우연히 들리는 대화, 오늘 읽은 뉴스, 이걸 전부 다 저장하려면 뇌가 터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뇌는 끊임없이 이런 판단을 한다고 해요. 이 정보 나중에 또 쓸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지워도 돼? 그리고 대부분의 책 내용은 뇌 입장에서 한 번 보고 말 것 같은 정보로 분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책 내용이 대부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뇌가 특별하게 잘 기억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감정이 붙어있는 정보, 그리고 반복해서 접한 정보인데요.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10년이 지난 뒤에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감정이 아주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지는 건요. 그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책을 어떻게 읽어야 뇌가 기억을 할까요? 그건 잠시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이런 자세로 책을 읽습니다. 이 책에서 최대한 많이 흡수해야 돼. 중요한 부분은 다 표시해야 돼. 그래서 형광펜으로 줄 긋고 포스트잇 붙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데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읽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책을 읽게 했는데요. 한 그룹은 형광펜으로 줄치면서 읽고 다른 그룹은 그냥 읽었습니다. 나중에 테스트해봤더니 두 그룹 간의 기억력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줄을 긋는 행위는 내가 뭔가를 했다는 느낌을 주지만 사실 뇌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손만 움직인 건데요. 유튜브 쇼츠를 1시간 동안 봤는데 뭘 봤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책도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뇌 입장에서는 쇼츠 넘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건데요. 뇌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 건 기억을 못하고 내가 직접 생각하고 만들어낸 건 기억합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생각하고 만들어낸다는 게 뭔지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마인드셋부터 바꿔야 합니다. 책 전체를 기억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책 한 권에서 딱 하나의 문장, 내 삶에 꽂히는 문장 하나만 건져도 그 책은 성공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미움받을 용기를 읽었다고 해봐요. 그 책에 수십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열등감, 과제의 분리, 공동체 감각. 근데 이 모든 걸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만약 이 책을 읽고 딱 한 문장,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 필요가 없다. 이거 하나만 건지고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을 시킨다면요. 그 책은 완벽하게 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핵심 문장을 찾냐고요? 책에서 핵심 문장을 찾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저자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핵심 문장을 책 전체에서 계속 반복하는데요.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같은 말을 앞에서도 하고 중간에서도 하고 뒤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이 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싶은 순간이 오면 그게 바로 저자가 가장 하고 싶었던 핵심 문장인 겁니다. 핵심 문장을 찾았으면 이제 그걸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초반부에 제가 뇌는 감정과 반복에 반응하고 이걸 잘 기억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이야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찾은 문장을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대입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움받을 용기에서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 필요가 없다는 문장을 읽었다고 해볼게요. 이걸 그냥 좋은 말이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입해보는 거예요. 나 요즘 어떤 친목 모임에 가기 싫은데 의무감에 거절 못하고 계속 참석하고 있네. 이 문장대로라면 그냥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책의 내용이 내 삶이랑 연결이 되는 순간 그 문장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내 기억의 일부가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말하기입니다. 심리학에서 프로테제 효과라고 하는데요. 남에게 가르칠 때 가장 잘 기억된다는 겁니다. 책 읽고 나서 친구한테 나 오늘 책에서 이런 거 읽었는데 신기하지 않아? 하고 한마디만 꺼내보세요. 말로 설명하는 순간 뇌가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옮겨갑니다. 세 번째는 짧게 써보기인데요. 이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딱 3줄로 요약해보는 겁니다. 책의 핵심 주장 1줄, 내가 와닿은 문장 1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1줄. 중요한 건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새롭게 쓰는 거예요. 이 과정
과정에서 뇌가 정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블로그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곳에 올리면 더 좋은데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뇌가 더 정밀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책의 모든 걸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뇌가 원래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두 번째, 책 한 권에서 딱 하나, 내 삶에 적용할 핵심 문장 하나만 건져내세요. 세 번째, 그 문장을 내 이야기로 바꾸고 말하고 짧게 써보세요. 이 3가지만 해도 책을 읽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책을 단순히 많이 읽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읽은 책에서 단 한 줄을 건져서 실제로 행동을 바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오늘부터 딱 이것만 해보세요. 책을 덮기 전에 5초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문장이 뭐지?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 이름이랑 핵심 문장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만의 책과 핵심 문장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